유방암은 유방의 유관이나 소엽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먼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침륜성암과 비침륜성암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비침륜성암은 상피내암인데요. 말 그대로 상피 조직 내에 국한된 암입니다. 기수로 보면 연기죠. 침륜성암은 이 발생한 유관이나 소엽을 벗어나서 주변 유방 조직으로 침범한 경우를 이룹니다. 그래서 침륜성암은 1기부터 4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암의 크기, 림프절의 침범 정도,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여부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치료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먼저는 에스트로겐이 암을 증식시키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있고요. 헐투 유전자 변이가 있는 헐투 양성 유방암이 있고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헐투 이 3가지 모두 음성인 3중 음성 유방암이 있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고지방 고칼로리로 대변되는 서구화된 식생활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그로 인한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 수유 기피,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인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관의 증가, 그리고 여성 호르몬 사용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육식, 지방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제 사용이 문제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유방암 발생률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2년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이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대규모 연구가 발표되면서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진행하는 여성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의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40대 이후의 여성, 그리고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초경 연령이 14세 이전인 경우, 폐경 연령이 50세 이후인 경우, 만삭부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첫 만삭부만이 35세 이후인 경우,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체중이 63kg 이상 혹은 비만 지수가 25 이상인 여성입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서 전체 암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암은 갑상선 암이고요. 그 다음이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이 유방암이 전가 일로에 있습니다. 한국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2004년에 만 52명이던 유방암 발생 건수가 2014년에는 21,484명으로 즉 10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특별히 많이 증가한 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입니다. 2002년에 전체 유방암 중에 58.2%였는데 2012년에는 73%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육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 통계를 찾아보았는데요. 1995년에 27.4kg에서 2013년에 42.7kg으로 18년 사이에 1.7배나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즉
유방암 발생 건수와 육식의 증가율이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발병률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지방식, 육식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의 특이점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국 유방암 학회 보고에 따르면 2010년 여성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여성 유방암 환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147.9명이고요. 50대가 그 다음으로 144.2명. 이렇게 해서 이제 서구에서는 주로 폐경 이후에 여성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40, 50대 여성들이 많은 게 특징인 거죠. 그리고 지금 또 60, 70대 환자분들도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생활 방식이 서구화되면서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의 3대 증상은 유방종괴, 그리고 유방통증, 유두분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유두함몰, 겨드랑이 종괴, 유방의 피부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게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유방 검진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증상은 유방에서만 나타나는 증상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유방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양성 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별하는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인지 악성인지 또 영상검사나 조직검사로 확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유방암 증상이 없이 유방암에 확진되는 경우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방 자가검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유방을 비춰 보시고 양쪽 유방 형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전체적인 윤곽과 양쪽 크기가 다른지, 또 피부의 주름 등의 이상 소견이 없는지, 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는지, 또 유두에 분비물이 없는지 등을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거울 앞에서 양손을 꽉지를 끼고 머리 위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머리를 약간 밀어서 유방의 피부를 팽팽하게 한 뒤에 유두의 위치가 다른지, 또 유방에 깊이 파인 부분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쪽을 이제 촉진을 해보는 겁니다. 그 왼쪽 가슴을 촉진할 때는 왼쪽 팔을 들고 오른손 손가락 끝으로 왼쪽 유방을 또 이렇게 힘있게 누르면서 멍으로 있는지 촉진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촉진을 하셔야 되고요. 유방을 약간 눌러서 비비는 느낌으로 유방의 바깥쪽에서부터 또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또 바깥에서부터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촉진하는 게 종물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또 반대로 또 오른팔을 올리고 왼손 손가락으로 또 반대쪽 유방을 또 촉진해서 멍울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유방암이 3분의 1은 자기가 발견하고요, 3분의 1은 남편이 발견하고 3분의 1은 검사로 발견한다는 그런 또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검진이나 또 남편분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방암의 조기 검진은 주로 이제 유방암 자가 검진과 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 또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 검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유방 촬영술은 이제 이학적 검사 중에 발견되기 이전 단계에서 종양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방 촬영술은 작은 종괴까지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으로 이행하기 전 단계인 비침륜성암, 상피내암이죠. 이 발견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선별 검사를 통해서 약 25%의 유방암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국 유방암학회와 국립암센터에서 제정한 유방암 정기검진 권고안입니다. 먼저 30세 이후분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이 필요하고요. 35세 이후분은 2년 간격으로 의사의 임상 진찰이 필요하고요. 40세 이후분은 1, 2년 간격으로 의사의 임상 진찰과 또 유방 촬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가검진이나 이제 진찰을 통해서 결절이 만져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방 촬영을 먼저 해봐야 되고요. 이 촬영을 통해서 유방의 그 종물 결절의 크기나 또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인지 악성인지 또 구별을 하게 되고요. 양성이라 하더라도 또 매년 또 촬영을 해서 또 관찰을 해야 되고요. 또 모양이 좋지 않거나 크기가 크면 또 조직 검사를 통해서 또 양성인지 악성인지 또 이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